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다일라이크 한자. 안녕하세요. 한자 공부 100일 프로젝트 사자성어편 71번째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네 글자고요. 부수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각 글자들의 급수 난이도는 준3급, 준7급, 준6급, 2급입니다. 이번엔 전체 도금을 읽어볼 차례죠. 동족, 방뇨라고 읽어주세요. 첫 번째 글자 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얼 동자입니다. 부수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언뜻 보면 물수, 삼수변을 닮았지만 획의 개수에서 차이가 있죠. 삼수변은 3개의 획을 가지고 있고 이 글자는 2개의 획입니다. 그래서 이수변이라는 부수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얼음이 언 것을 나타내는 얼음 빙자입니다. 획이 2개일 때는 얼음, 그리고 3개일 때는 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 얼음 빙자가 쓰인 또 다른 한자들을 잠깐 살펴보면 겨울동, 찰 한자 같은 글자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얼동자의 오른쪽 부분을 살펴볼게요. 동일한 도금과 관련이 있는 똑같은 동일한 도금을 가진 동력 동자입니다. 동력은 동쪽을 뜻하는 말이고요. 나무목에 날일자, 그러니까 해가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해가 뜨는 동쪽을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얼동자는 왼쪽에 있는 이수변, 그러니까 얼음빙자에서 얼다라는 의미가 왔고, 그리고 오른쪽 동력 동자에서 동이라는 도금이 왔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고요. 얼음이 얼어있는 이른 아침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이번엔 활용할 수 있는 예시들을 살펴볼게요. 동상과 냉동이 나왔습니다. 동상의 상은 다칠 상자를 쓰고요. 겨울철 피부가 어는 증상을 동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냉동의 냉은 예전에 글자편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찰랭자를 쓰는데요. 찰랭에도 이수변 부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발족이라는 음과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스스로를 부수로 삼는 제부수 글자입니다. 발족자를 변형된 형태로 사용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위에 있는 입구 부분은 목적지,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칠지는 발자국을 형상화한 글자이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발자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예시단어 살펴볼게요. 족쇄와 만족이 나왔습니다. 족쇄의 쇠는 쇠사슬 쇠자를 쓰고요. 원래는 죄인의 발목에 채우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자유를 구속하는 대상에 비유적으로 이런 족쇄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족자에는 발이란 뜻 말고도 넉넉하고 모자람이 없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족의 족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만은 찰만자를 쓰시면 됩니다. 이어서 살펴볼 세 번째 글자는 노을방이라는 음과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이 노을방자도 역시 글자편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부수는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칠복자고요. 나뭇가지나 채찍 같은 것을 휘두르는 모습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글자는 방이라는 똑같은 도금을 가지고 있는 모방자입니다. 모서리를 뜻하는 모와 함께 방향, 방법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한자였어요. 그래서 이 노을방자는 모방자와 칠복을 결합해 놓아서 멀리 보내기 위해 손을 휘두른다.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해방, 방학이라는 예시도 함께 소개했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예시 단어들을 살펴볼게요. 방송과 석방이 나왔습니다. 방송의 송은 보낼 송자를 쓰고요. 음성이나 영상을 내보내는 것을 방송이라고 하죠. 그리고 석방은 구속되어 있던 사람을 풀어주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풀석자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글자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줌요라는 음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검시라는 글자고요. 이렇게 위와 왼쪽을 감싸는 부수에 어미라는 명칭을 붙여줬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부수 명칭 주검시 어미라고 불러요. 주검은 원래 죽은 사람의 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글자의 예전 형태를 보면 사람이 힘없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사람의 몸으로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오줌요자는 사람의 몸 주검시와 그 아래에 있는 물수를 결합해서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물, 오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시 단어들을 살펴볼 차례죠.
당뇨와 비뇨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당뇨는 당뇨병의 그 당뇨가 맞고요. 당자, 엿당자를 써주세요. 그리고 병원의 진료 과목 중에 비뇨기과가 있죠? 거기에 바로 오줌 요자가 쓰입니다. 비는 분비할 비자를 쓰고요. 기는 그릇기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사자성어 동족방뇨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속담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에 대한 사자성어 버전이 동족방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언발에 오줌을 누는 것 과연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발에 오줌을 누면 잠시 그 발이 녹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결국에 얼어붙을 것이고 게다가 더럽기까지 하겠죠. 그래서 언발에 오줌 누기 동족방뇨는 잠시 동안만 효력이 있을 뿐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습했던 사자성어 중에 고식지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임시방편과 관련된 사자성어였는데요. 동족방뇨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자성어는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속담과 관련 있는 동족방뇨였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편으로 돌아올게요.